오늘의 첫 번째 상담으로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1,500원에 비중 20%십니다. 오늘 조선 섹터 흐름 좋았습니다. 이 삼성중공업도 6.63% 올라오면서 11,100원짜리에서 마감했는데요. 급락작에서의 이 하락분 모두 만회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도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좀 추세에 맡겨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보이다가 아무래도 고점을 찍고 조금 꺾이는 듯한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특히나 이제 기관에서 좀 많이 방어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에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삼성중공업의 이 수급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슈퍼사이클이다 뭐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수급 측면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한 번씩 외국인이 좀 크게 물량을 내놓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조정을 보이다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 안정화가 좀 나타나게 되고, 지금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나 자문사 이런 기관에서 좀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차익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좀 추세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장기 이평선 상단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만들어내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고점은 지금 그대로 지금 12,000원 구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반등 추세에서 12,000원 구간을 좀 돌파하면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사실상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근데 12,000원 구간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고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 저점 구간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10,000원 구간을 좀 보시고, 특히나 이제 10,000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운드 넘버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10,000원 구간에서 이제 라운드 피겨, 그러니까 반등이 좀 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숫자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구간 이탈하는지 혹은 12,000원 구간을 상향 돌파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는 사실 조선주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소주 분량을 다 털어내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업에서 좀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개선세가 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기조들이 좀 이어갈 거라고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뭔가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나와줬을 때 차근차근 좀 모아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조금 더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한두 달을 봐야 될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까지도 보시면은 지금 2년째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게 거진 지금 한 10년 만에 지금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긴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22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좀 보이다가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긴 관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내년 혹은 길면 내후년까지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긴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조선업을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기관 중심으로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갑자기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워낙 잘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수주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 이미 나왔었던 수주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강한 모멘텀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하면서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한 번씩 받아주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추세를 봐야 한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이번 반등 추세에서 12,000원 돌파해서 올라온다면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 주셨고요. 다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저항받는 자리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되도록 중장기 관점으로 길게 챙겨가시면서요. 조정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로 천천히 종목들 모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길게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들 보이시죠? 빠르게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루닛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83,000원, 그리고 비중 25%십니다.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던 루닛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3.59% 하락하면서 75,200원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반짝 상승하면서 이 8만 원 위쪽도 터치했었거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홀딩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홀딩이 가능한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루닛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만 원에서 딱 오늘 이제 8만 원을 살짝 터치해주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즉 지금 저점 구간에서 지금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사이에 100%가 지금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발생을 했을 수가 있다. 게다가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재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아마케에서 루닛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루닛 스코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재료가 지금 공개가 됐고 이제는 소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확실하게 또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좀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실 영업이익 측면보다는 이제 매출액을 좀 집중해서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분기에 지금 대략적인 예상 매출액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3분기에는 168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21억이 지금 나올 전망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4분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만약에 모멘텀으로 좀 발생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폭이 이제 지난 3분기부터 조금은 축소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유닛은 좀 주가를 어느 정도 지켜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루닛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물론 중간중간 외국인도 한 번씩 들어오기는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 기업으로서 지금 기관이 지금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지금 연기금, 투신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끊긴다,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또 탄력을 잃어갈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특히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크게 매수를 좀 보였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순매수를 좀 보였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0%가 오른 구간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을 하되 5일 이평선이나 11일 이평선 이렇게 단기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시장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하게 안정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단순히 국내에 지금 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이제 병원에 전반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이제 학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초록을 발표하는 등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8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83,000원의 매수 기간을 한번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아무리 늦게 잡았어도 지난 12월 수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1년을 지금 홀딩을 하시다가 겨우 지금 매수가 부근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왔다가 여기서 또다시 눌리게 되면은 상당히 좀 답답하다고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좀 벗어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비중이나 이런 걸 축소를 해두셨다가 차라리 추후에 다시 눌렸을 때 혹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때 다시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때 지금 시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 9,000원에서 13만 원까지 지금 거의 14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물론 루닛이라는 기업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때 의료 AI가 이 기존에 있었던 AI와 함께 맞물리면서 이런 좀 아웃퍼폼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구간은 사실상 조금은 배제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8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고가 구간일 수도 있다. 왜냐면 딱 지금 헤드앤숄더 차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거의 어깨 라인 구간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폭이 절대 적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루닛 홀딩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탈출 기회를 한번 봐보는 것도 좋겠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비중을 축소했다가 루닛 조금 더 눌렸을 때 재진입하는 방안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 종목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카니님이 문의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GST 보내주셨고 매수가는 22,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5%시라고 합니다. 길게 봐서 저점에서 더 매수해 평단가를 낮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하고 함께 문의 주셨는데요. 아마 추가 매수 괜찮은 자리가 올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장에서는 2.55% 오르면서 15,710원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카니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이 종목 진입하셨는지 말씀은 안 주셨지만 아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종목 보유하고 계속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GST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한번 좀 고려해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카니님 굉장히 좀 오랜만에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GST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일단은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이전에 AI, 특히나 이제 냉각과 관련돼서 지금 액침 냉각이 굉장히 큰 이슈를 좀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GST가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액침 냉각, 특히나 이 AI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전의 시세 초입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GST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을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었던 이 칠러와 스크러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전에 실적이 뭐 계속적으로 뭐 200억 수준에 좀 머무르다가 뭐 21년도에 400억대, 22년도에 500억대, 그리고 작년에 다시 400억대를 좀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을 보더라도 물론 최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꺾이는 그림은 나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전 뭐 20년도 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을 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100% 이상의 성장을 좀 보인 상황인데, 자,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425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분기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1분기에 85억, 2분기에 196억, 3분기에 193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3개 분기 만에 지금 거의 400억에 달하는 지금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꺾이는 그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하위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칠러나 스크러버, 특히나 이제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인데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이런 제품들을 좀 생산을 할 때 발생하는 이 유해가스들을 없애주는 게 이제 스크러버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모품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있지만 여전히 뭐 이 레거시 부분이나 뭐 HBM 부분이나 굉장히 그래도 판매는 꾸준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꺾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봤을 때 지금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액침 냉각은 좀 추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보더라도 지금 충분히 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 구간에서 지금 조금씩 외국인이 일단은 들어와 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 물량들을 지금 개인이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을 다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수급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하단부가 대략적으로 한 14,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14,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무리해서 비중을 뭐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상단 매물대 가격대가 17,500원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17,500원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우리가 그때 확실하게 좀 평단을 낮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17,500원, 14,000원 사이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님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17,500원 돌파할 때 물량 더 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봐보면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담 도중에 저희가 유튜브 채팅을 살짝 놔뒀었는데 이 GST 탈출하고 나면 우리 호진 전문가님 종목으로 이동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꼭 이동하시고 우리 서진쌤의 추천 종목으로 오늘 수익까지 한번 또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본 코리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7,000원, 비중은 10% 남겨주셨습니다. 세네 개의 주죠, 이 더본 코리아. 어쩌면 백종원 대표가 이 더본 코리아라는 기업 명보다도 더 유명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요. 상장일에 6만 원 선 터치한 이후로 사실 쭉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는 33,600원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가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제 방송을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보셨어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더본 코리아 상장 시점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게 조금 조심스러우나 사실상 이렇게 지금 외식 업체, 이게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성장 동력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내수에 좀 머무르는 게 좀 한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장을 하더라도 이제 보통은 뭐 이제 하드웨어 업종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혹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식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외식 업체들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더본 코리아가 좀 상장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외식 업체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기대를 해봐야 될 거는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이면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하나 정도? 왜냐면 지금 하단의 매물대가 굉장히 좀 얇거든요. 그래서 이상 급등세가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좀 탈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식 업체가 사실상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출은 꾸준한데 뭐 주가가 엄청나게 좀 눌렸다라든지 혹은 정말 뭐 K푸드로 인해서 이 외식 업체 프랜차이즈 뭐 브랜드들이 해외로 수출해서 뭔가 대성공을 이룬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소 모멘텀이 약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좀 탈출 기회로 좀 삼아 주시고 좀 다른 곳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본코리아를 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중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좀 안타깝지만 좀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식업계가 힘든 상황 속에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기회 줄 때 빠르게 탈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잘 갈 수 있는 다른 종목들 분명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수익 보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봐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저희와 끝까지 이 시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종목 진단 끝나고 저희 살만나는 주식 본방송 이후에 저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곧바로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오늘의 살만나주 추천주 가격 전략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미리 입장하시거나요. 아니면 유튜브에 강호진 전문가 검색해 주신 후에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